최근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은밀히 동북공정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추악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치를 중국의 파워차이라고 주장하거나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제는 중국 자본으로 우리 드라마까지 이용해 동북공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얼마 전 TVN 드라마 빈센조가 중국 브랜드 비빔밥 제품을 PPL로 노출시키자 비빔밥은 잔반 처리 음식이라고 조롱하고 중국의 자본이 없으면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구마사에서 중국의 것들이 등장하자 한국인이 중국 드라마를 베꼈다는 글을 올리며 도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어이없는 주장에 우리 네티즌들은 분노했는데, 서경덕 교수는 조선구마사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중국의 조롱과 역사를 왜곡한 조선구마사에 분노하며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방송국 공식 홈페이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글과 함께 방송중지 요청이 빗발쳤고, 청와대에 조선구마사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를 방송한 SBS를 지상파 취소하라는 청원도 8만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조선구마사는 이해 방송을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선구마사를 집필한 박기옥 작가는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전작 철인왕후까지 회자되며 그의 의도를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전작 철인왕후에서도 조선왕조 실력을 지라시라고 표현하고 종묘 제례화까지 희화화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자신의 작품에 조선적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친중 성향의 작품을 선보이고 중국 콘텐츠 제작자 자핑 픽처스와 집필 계약을 맺으면서 그가 조선족이라는 말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논란 후 네티즌들은 박기옥 작가의 저작권 등록을 보며 안흥치 연대기라는 작품이 확인되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안흥치 역사는 안중근 의사 자서전으로 박기옥 작가는 철인왕후에서 조선에서 별로 인지도 없는 왕철종을 건드리고 조선구마사에서 조선 네임드인 태종 세종을 건드리고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 타겟은 안중근 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호응하며 이번에 그대로 두면 안중근 의사까지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기옥 작가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 자핑코리아 안은주 이사는 중국인이자 중국인민일보 한국대표처 이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가 소속된 중국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이곳의 한국 대표를 맡은 이가 조선구마사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이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박기옥 작가가 조선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었지만 실상은 그를 고용한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안은지 이사는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나 20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은주 이사는 2018년에도 600년 전 훈민 정음의 비밀이라는 천재인 중국어 특강에서 한국어에 있는 너무 많은 한자어가 중국어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핑 픽처스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MBC 드라마 이몽에 투자하기도 했고, 올해 본격적인 한국 콘텐츠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4-5편의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방송사 제작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또 다른 한 드라마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JTBC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설강화입니다. 지난해 중국 텐센트가 JTBC 스튜디오에 1,000억 원을 투자했고 드라마 이름도 중국식이라서 네티즌들은 여기에도 중국 자본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설강화는 스카이캐슬의 유현미 작가와 조윤탁 감독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기대를 모으는 작품으로 정예은과 블랙핑크 지수가 출연해 오는 6월 방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강화는 이전에 줄거리가 공개되면서 간첩 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개된 줄거리를 보면 1987년 민주화운동 당시에 한 여대생이 북한에서 온 무장간첩을 치료해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민주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선동하여 일어났다는 궤변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드라마는 무장간첩 남자 주인공으로 공산당을 미화하고 운동권으로 착각하여 민주운동을 비하하고 안기부를 등장시켜서 독재 정권을 미화할 수 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에 중국 자본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심이 나오자
한 네티즌은 중국 회사가 미쳤다고 민주화운동 드라마에 투자하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드라마 설광화의 반전이 민주화운동은 가짜고 운동권은 간첩으로 이루어진 단체였다라며 이미지를 폄훼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교묘하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중국에서 작업질한다는 목록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한글과 한복, 두 번째가 조선의 자주적 건국, 세 번째가 세종대왕, 태종, 최영장군,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중국의 것이었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류를 대표하는 연예인과 지식인들은 중국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BTS가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에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였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BTS는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한복은 대한민국 고유의 옷이자 한국의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TS는 지난해 중국을 보란듯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를 위해서 역동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세계 팬들과 외신들은 BTS를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하고 위험한 민족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조선 구마사가 논란이 되면서 넷플릭스 킹덤 신드롬을 일으켰던 김은희 작가가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킹덤 대본을 쓰기 위해서 민속촌을 뛰어다니며 고증을 철저히 했고, 대동여 지도도 한 판 한 판을 다 보면서 제대로 된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힘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킹덤으로 인해서 전세계 팬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조선의 모자인 갓에 매료되며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선 구마사가 역사 왜곡으로 한국의 위상을 시출시켰다면, 반대로 킹덤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위상을 드높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자본이 크다고 해도 이보다 한국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은 방송사 게시판, 방송심의위원회, 국민청원을 통해 강렬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이에 광고와 협찬이 다 손절하게 만들었고 결국 방송까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네티즌들은 중국이 손을 댄 드라마를 찾아나서 아예 사전에 막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류를 이끄는 BTS나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 활약하는 의식 있는 한국 창작자들은 전세계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작정입니다. 최근 중국은 신장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운동하면서 전세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나이키, H&M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불매운동을 하며 나이키 운동화를 화형시키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비롯해 뉴밸런스, 버버리, 유니클로 등도 불매운동 대상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전세계 평화의 잔치로 치르겠다고 하지만, 지금 중국의 모습은 점점 왕따를 자처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친하다는 북한에서도 최근 김정은이 자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